자, 디지털 논리회로 5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5장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목차를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퀀셜 서킷에 대한 정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제 5.2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시퀀셜 서킷의 그 주요 구성 요소가 컨비네이셔널 로직과 이제 메모리 엘리먼트인데요. 스토리지 엘리먼트. 그 스토리지 엘리먼트는 플립플랍을 사용을 하는데, 이 플립플랍이 바로 플립플랍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레치라는 것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플립플랍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치에 대해서 먼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시퀀셜 서킷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 시퀀셜 서킷이 주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하는 그 해석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HDL 모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시퀀셜 서킷 같은 경우엔 그 HDL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거의. 그래서 항상 그 틀에 박힌 그런 형태로 HDL을 짜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 폼만 잘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두면 이제 조금씩만 변형을 하고 응용하면서 쓰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스테이트 리덕션과 어사인먼트가 있는데요. 이게 결국엔 디자인 프로시저 안에 모두 포함되는 내용이긴 한데, 설계할 때든 해석할 때든 다 쓸 수 있는 게 이제 스테이트 리덕션인데요. 어떤 불필요한 그런 동작이 들어있으면 그것을 없애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사인먼트는 뒤에 가서 보도록 하죠. 어떤 플립플랍을 쓸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코드를 쓸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 가서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해도 그렇게 와닿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처음에 인트로덕션인데 뭐 1학기 때도 그렇지만 계속 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컨비네이셔널 로직, 컨비네이셔널 서킷과 이 시퀀셜 서킷의 어떤 차이점, 차이점 이전에 먼저 그 데피니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데피니션이 명확해지면 그러면은 차이점은 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니까. 자, 컨비네이셔널 로직은 이제 또 복습을 합시다. 여러분들 지겨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출력이 현재의 입력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결정되는, 생성되는, 만들어지는 그런 회로다. 이게 컨비네이셔널 로직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그 연산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게이트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A하고 그 B를 더해서 어떤 C라는 값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뭐 1 더하기 1을 해서 2를 만들어냈는데, 지금의 이 결과가 다음번 혹은 그 전의 결과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입력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지금의 입력이 뭐냐에 따라서 지금의 출력이 결정된 뿐입니다. 게이트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입력이 뭐냐에 따라서 그냥 지금 출력이 결정될 뿐이지, 이전에 뭐가 입력으로 들어왔었건 앞으로 입력이 뭐가 들어올 것이건 아무 상관없이 지금의 출력은 독립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컨비네이셔널 로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시퀀셜 로직은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는데요. 식이 y는 f에 이제 x, t라는 이 독립 변수가 두 개가 생겼어요. 원래는 그냥 입력만 있었는데 여기에 시간에 대한
독립 변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출력은 지금 현재 입력 뿐만 아니라 회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상태, 그러니까 이전에 회로가 어떤 동작을 했었느냐 하는 그 정보를 같이 이용을 해서 지금의 출력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력은, 현재 출력은 현재 입력과 이전의 회로의 상태 혹은 현재의 회로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것이 이제 시퀀셜 로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퀀셜 로직, 시퀀셜 서킷은 어떤 순서가 있는, 인과관계가 있는 동작들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카운터라고 했지요. 지금 0이면 다음에 뭐가 될 수 있냐면 1이라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력이 만약에 1이라면 내가 지금 1인 이유는 그 전에 0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0이었었다라, 그러니까 지금 혹은 0이다 라는 정보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장의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1이라는 1을 출력하고 있는 상태다 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1을 출력할 수 있는 상태다. 지금 현재 1을 출력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 상태가 이제 스테이트죠. 현재 1을 출력하고 있는 스테이트에 있다 라는 이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장. 그래야지 다음번엔 2가 될 수 있습니다. 2라는 출력은, 여기서 2라는 출력은 이제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거고요. 뭐 이네이블 신호 같은 게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시간, 그 전 정보, 이전에 1이었었다라는 1 스테이트에 있었다라는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2라는 출력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저장하는 요 기능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전의 컨비네이셔널 로직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뭔가 저장을 하기 위한 어떤 또 다른 서킷, 로직 엘리먼트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필요성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레치를 만들게 되고요. 레치로부터 플립플랍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레치는 뭘로 만드냐? 레치는 그냥 게이트들로 만듭니다. 게이트들의 조합을 이용을 해서 레치를 만들고, 레치를 연결하면 혹은 약간 변형을 하면 이제 플립플랍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플립플랍을 이제 2개 이상 연결해서 사용할 때 다른 이름으로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시퀀셜 서킷에서 어떤 시간 순서에 따라서 동작들을 순서 있게, 순서를 가지게 정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 따라서 어떤 그 동작을 내가 이렇게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흘러감에 따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동작들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걸 응용을 좀 해보면 무언가를 시간에 따라서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도 자주 쓰던 예제인데, 신호등, 어떤 뭐 사거리든 이거리든 거기서 신호등을 제어한다 라는 게, 사실 신호등 제어는 정말 간단하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그냥 순서대로 불만 켜주면 됩니다. 어떤 건 켜고 어떤 건 끄고. 그래서 시간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불은 켜고 어떤 불은 끄면 되고요. 시간에 따라서 또 어떤 불은 켜고 어떤 불은 꺼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어떤 건 켜고 어떤 건 끈다, 시간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 시간 순서가 얼마인지는 지금 정의하지 않았지만 어떤 시간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시간 차이를 두고 무언가를 동작들을 내가 순서대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퀀셜 로직을 이제 우리가
컨트롤러를 설계하는데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시퀀셜 로직은 컨트롤러라고 보면 돼요. 제역입니다. 컨트롤 파트. 이 컨트롤러를 프로그래머블하게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약간의 범용성을 가지면서 프로그래머블하게 동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그때부터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CPU라고도 하겠지요. 사실은 요 사이에 뭐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게 있긴 한데, 하여튼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가 되려면 이제 단순 컨트롤러 기능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강력한 연산을 할 수 있는 각종 연산기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네트워크 기능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뭐 3D 렌더링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뭐 다양한 것들이, 오디오도 처리해야 되고요. 오디오 처리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구나. 오디오 처리하는 부분, 또 비디오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하이스피드 그 인터페이스를 처리하는 그런 컨트롤도 들어가야 되고, 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서 현대 CPU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흐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퀀셜 서킷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퀀셜 서킷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제 컨비네이셔널 로직이 있고, 그리고 메모리 엘리먼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비네이셔널 서킷은 뭘 하는 거냐면, 지금 입력을 받아 가지고요,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음 next state를 만들어냅니다. next state를 만들어냅니다. 이 next state에 만들어내게 되고, 이 메모리 엘리먼트에는 previous state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것이 입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현재 입력과 회로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이용을 해서 이 컨비네이셔널 서킷을 이용을 해서 출력과 다음 상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잡으면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거는 계속 하던 거고요. 메모리 엘리먼트 추가되는데, 메모리 엘리먼트도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할 테지만 결국에 사용할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클락이 들어오면 그 클락이 주어질 때 그 데이터를 그냥 저장을 하는 그런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이야기를 이제 플립플랍 그 레치 RS 레치로부터 플립플랍까지 이야기를 쭉 할 텐데, 결국에 사용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고 어떤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이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자, 컨비네이셔널 로직 있고 메모리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이제 시퀀셜 로직의 구조고요. 자, 입력과 이 메모리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던 요 상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요 두 개의 값을 이용을 해서 뭐와 출력과 지금 다음 상태가 뭐가 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태는 또 메모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컨비네이셔널 로직에서는 시간이란 개념이 없었죠. 물론 그 자세하게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후에 이제 VLSI 때 배우게 되는데, 게이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시간과 딜레이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그런 소자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좀 그런 지금 시간하고 좀 다르고 어떤 동작 단위에서의 시간이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과거, 현재 이런 시간에 대한 구분을 하려면 기준이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준 시간. 단위 시간이 필요하고 기준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때 사용하는 게 우리가 이제 클락 펄스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시간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 현재와 과거의 차이를 주는 그 시간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클락이라는 이런 신호가 됩니다. 컨비네이셔널 로직은 어떤 시간,
그 이제 클락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엘리먼트가 없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4장까지 배웠는데 클락을 쓸 일이 없었어요. 왜냐? 그냥 입력이 들어온 대로 출력을 만드니까. 이제 클락을 쓰는 것은 메모리 엘리먼트 쪽만 클락을 씁니다. 클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플립플랍, 레지스터 이제 이런 그 소자들이 클락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칩을 쓰면 어떤 칩을 썼을 때 클락이라는 게 꼭 있죠. 이제 그 클락은 어디에 들어가냐? 그 칩 내에 들어있는 이런 플립플랍이나 레지스터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클락을 사용을 하면 또 시퀀셜 로직이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닌데, 왜냐하면은 이 시퀀셜 로직에도 싱크로너스 타입이 있고요, 어싱크로너스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싱크로너스 타입은 클락을 쓰는 겁니다. 이제 클락에 기반을 해서 동작을 하는 거고요. 어싱크로너스 같은 경우는 시퀀셜 로직이긴 한데 타임 딜레이를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회로의 동작이 싱크로너스 같은 경우에는 클락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는 거고, 싱크로너스 같은 경우는 이 어떤 동작을 할 때 어느 순간에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느냐 혹은 출력이 언제 나오느냐 하는 것들이 전부 그 각각의 소자가 가지고 있는 딜레이를 계산을 해서 동작을 시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어싱크로너스는 사실 동작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어떤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다르게 돼요. 그래서 메모리 소자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DDR인데, 이 DDR은 이제 싱크로너스죠. 이제 클락이라는 걸 씁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PC 살 때 이제 메모리를 사는데 이렇게 DDR이 몇 개 붙어 있는 메모리 모듈을 사는 거죠. 이제 메모리 모듈을 사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얘는 이제 싱크로너스입니다. 클락이 들어가죠. 뭐 클락이 몇 기가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기 이제 붙어 있는 메모리 안에 있는 그 셀은 또 어싱크로너스예요. 사실 메모리 셀 자체는 어싱크로너스고요. 근데 어싱크로너스를 실제로 사용을 하기가 다른 어떤 이제 뭐 PC에 붙어가지고 CPU와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어싱크로너스는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싱크로너스를 그 딜레이의 어떤 그 단위 딜레이를 만든 다음에 그 단위 딜레이의 어떤 유닛 딜레이의 배수만큼의 클락 펄스를 사용을 해서 전부 어싱크로너스를 싱크로너스처럼 그렇게 이렇게 겉을 패키징을 싸버려 가지고 래핑을 한다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싱크로너스를 싱크로너스처럼 싸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클락을 이용을 해서 그 회로가 쓰게 되는 건데,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요 안은 어싱크로너스 회로인데 얘를 싱크로너스 회로를 가지고 싸버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다른 싱크로너스 회로하고 통신하는 것은 이제 이 싱크로너스가 통신을 하는 거고요. 이 싱크로너스는 내부적으로 어싱크로너스하게 이 회로들 안에 있는 메모리 그 소자와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어싱크로너스 회로는 그 실리콘 그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하죠. 이제 이게 보통 4학년 때 배우는 VLSI 때 레이아웃을 배우게 되는데, 레이아웃 단위에서의 설계를 해야지만이 어싱크로너스는 제어를 할 수 있어요. 딜레이를. 왜냐하면 전자 전공이 흘러가는, 그래서 정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시간을 제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굉장히 마이크로 아키텍처 단계에서 마이크로 아키텍처 단계에서 그런 레이아웃을 통해서 실리콘 그 형태 자체를 이 제어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의 설계를 해야지만이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게 구현이 가능한 그런 것이고요. 우리는
근데 이 어싱크로너스는 우리의 이 관심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 대상은 요 싱크로너스 회로입니다. 싱크로너스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크로너스는 어떤 discrete instant of time이다 라는 거고요. 요때 이제 요 말이 이제 우리가 보통 클락을 쓸 때 그 클락 프리퀀시가 되겠죠. 클락의 프리퀀시가 이제 요게 될 것이고요. 이제 클락 펄스를 쓰는데 이 클락 펄스는 누가 만들어내느냐? 이제 클락 제너레이터라는 놈이 만들어냅니다. 보통 뭐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외부에 요런 그 조그만한 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핀 한 4개 정도만 달려가지고 클락을 발생시키는 요런 그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클락을 어떤 칩에다가 넣어주게 되고요. 그러면 칩에서 클락을 바로 받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칩인 경우는 이 클락을 받으면 물론 그렇게 뭐 복잡한 칩이 아니고 정말 간단한 칩들은 그냥 그대로 그 클락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좀 좋은 칩들 같은 경우에는 클락을 받는 전용 핀이 따로 있고 그 클락은 안에 들어있는 내부 PLL로 들어갑니다. 페이즈 루프락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클락을 생성을 해서 이렇게 전체 칩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이 페이즈 루프락 PLL은 칩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각각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PLL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1GHz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2기가가 필요하면 2기가도 만들고요. 뭐 1.5기가도 만들고 혹은 뭐 500메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디비전 하거나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그 클락을 내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페이지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클락이 이제 들어오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얘는 지금 클락 펄스가 이렇게 들어오고 요 밑에 쪽에 뭐 클락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시다. 속도가. 예. 그럼 요게 지금 클락의 속도가 이게 이렇게 말하면 오해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칩이 여기 1이 있고 칩 2가 있고 여기 오실레이터가 있는데 요렇게 연결돼 있다고 합시다. 그냥 이렇게 연결했다. 이게 짧고 이건 길죠. 그래서 얘는 빨리 도달하고 클락이 얘는 늦게 도달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출력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다른 일을 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얘가 항상 늦게 동작하니까. 이럴 땐 요 페이지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얘를 밀고 당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코나 그 더 작은 뭐 펨토 단위의 그런 그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5.3절 스토리지 엘리먼트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스토리지 엘리먼트인 레치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스토리지 엘리먼트일 텐데요. 이제 레치가 있고 처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립플랍을 배울 겁니다. 자, 레치는 그 시그널의 레벨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레벨 센시티브한 디바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플립플랍은 이제 클락의 트랜지션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엣지 센시티브 디바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레치는 이제 클락 펄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 레치가 있고 여기 데이터가 들어오고 여기 이렇게 이제 클락 펄스가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클락 펄스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가 이 메모리 레치 안에 저장이 될 텐데요. 이렇게 어느 타이밍에 저장이 되냐면 이 신호가 0일 때는 저장이 안 되고 이 1일 때만 저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클락 펄스가 1일 때. 클락 펄스가 1일 때 이 입력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1일 때 저장이 되고요. 0일 때는 그냥 그 데이터를 그대로 보유를 하게 됩니다. 1일 때 입력을 받고 저장이 되고 0일 때 다시 그 보유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플립플랍은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 플립플랍은
요 클락이 트랜지션 할 때 변화하는 순간에 그때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치는 레벨 센시티브 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레벨에 따라서 센시티브 하고요. 플립플랍은 엣지에 센시티브 하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레치는 레벨 센시티브, 플립플랍은 엣지 센시티브 하다. 혹은 뭐 엣지 트리거드라고도 합니다. 레벨 센시티브라고도 하고요. 뒤에 가면은 다 엣지 트리거드라고 되어 있어요. 엣지 트리거드라고 말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레치는 실제 클락 펄스가 가해지긴 하지만 이게 이 클락 펄스가 1인 구간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어싱크로너스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레치는. 레치를 우리가 쓰려고 배우는 건 아니고 플립플랍을 만드는데 이용하려고 지금 배우는 겁니다. 목표는 이거예요. 우리가 쓸 건 이겁니다. 레치에 게이트들을 좀 넣어주게 되면 혹은 여러 개의 레치를 쓰면 이제 플립플랍이 되게 되고요. 레치는 좀 어싱크로너스한 그 회로의 성격이 강하고 이제 플립플랍은 100% 이제 싱크로너스 시퀀셜 서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싱크로너스 서킷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플립플랍과 레치의 그런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뒤에 또 나오니까 다시 한번 그때 살펴보고 일단 레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우리가 그 RS 레치, SR 레치에 대해서 먼저 다룰 건데요. 뭐 어떤 책에서는 SR 레치라고도 하고 뭐 어떤 책에서는 RS 레치라고도 하는데 저도 조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특별히 신경 쓰지 마세요. 같은 거니까 RS 레치, SR 레치 같은 겁니다. 투 크로스 커플드 노아 혹은 투 크로스 커플드 난드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 인풋 S하고 R이라는 두 개의 인풋을 사용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S가 셋이라는 뜻이고요. R이 리셋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S에 1이 들어오면 출력이 셋 1이 되고요. R에 1이 들어오면 리셋된다. 출력이 0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노아를 이용을 한 SR 레치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베이직 타입 레치가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부터 항상 시작하게 돼요. 베이직 타입입니다. 베이직 타입의 레치다. 이거를 실제로 이제 뒤에 가서 쓸 건 아니지만 처음에 레치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잡을 때 다 항상 이것을 사용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이제 노아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붙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R이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S가 아래쪽에 붙어 있고 요 R 쪽에 붙은 요 게이트의 출력을 우리가 Q라고 하고 S 쪽에 붙어 있는 익스클루시브 OI의 출력을 Q 프라임이라고 하고 있어요. 요게 그 약속입니다.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레치는 이런 거다. SR 레치란 이런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노아 타입의 SR 레치는 이런 것이다 라고 그냥 만든 겁니다. 왜 이렇지? 왜 이렇게 SR을 붙여놨지? 왜 Q와 Q 프라임을 붙였지?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얘의 동작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 S에 1이 들어오고 R에 0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이니까 이 OR 게이트가 1이 될 거고요. 낫이 붙어서 이게 0이 되겠죠. 그럼 0, 0이 되고 이 노아에서 이제 OR 부분이 0이고 요게 출력이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Q에 1, 이제 Q 프라임에 0이라는 출력이 나가게 됩니다. 이 Q하고 Q 프라임은 항상 반전 동작이 되어야 돼요. 이게 이제 레치 혹은 플립플랍의 기본 정의입니다. 두 개의 출력이 나가는데 두 개는 인버팅의 관계에 있다. 반전 출력이 나간다라는 게 이게 이제 정의입니다. 정의.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어쨌건 지금 보면 셋이 1이면 출력이 1이 됩니다. 이게 이제 Q가 정출력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출력이죠. 이걸 기준으로 이제 따지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00이 들어와요. 이 셋이 이게 0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그걸 살펴보면 지금
지금 여기 이제 요거는 아까 전에 요렇게 해서 여기 1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1, 1이었는데 여기 이제 0이 되니까 요 값이 어떻게 되나요? 요게 1이기 때문에 이 값이 그대로 1로 유지가 되겠죠. 그대로 0이고 0이니까 그대로 0이고 그대로 1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1로 유지가 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00이 들어오면 출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색깔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이 R이 1이 됐다라고 합시다. 자, R이 1이 되면 요 OR 게이트가 1이 되겠죠. 그리고 not이 붙었으니까 이제 이 값이 1이 아니고 0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 0이니까 돌아가면 요게 0으로 바뀔 거고요. 00이니까 이게 0이 될 거고, 그리고 반전돼서 이게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다시 1이 됩니다. 그래서 1, 1이니까 1이고요. 그대로 출력은 0과 1, 그래서 출력이 0과 1로 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R 리셋에 1이 들어가니까 출력이 0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다시 00이 되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R이 다시 0이 됐습니다. R이 0이 됐지만 지금 이쪽이 출력이 한쪽 출력이 계속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그대로 1로 유지가 될 거고요. 인버팅 해도 그대로 0이 될 거고 0이 될 거고요. 그대로 0으로 될 거고요. 요 값이 그대로 돌아갔으니까 0으로 그대로 될 거고 00이니까 계속 0일 것이고요. 인버팅 돼서 그대로 1일 것입니다. 그래서 출력은 또 그대로 1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00이 되니까 그 전 값 0, 1을 그대로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다음인데요. 그 다음은 출력을 둘 다 1, 1로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요 값을 1로 바꾸고 얘도 1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1이니까 요게 1이 되겠죠. 그러면 인버팅이 돼서 얘가 0이 돼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요 돌아가는 게 요게 0이 들어갈 거고 얘는 그대로 1이니까 이 값은 그대로 1이 되고 반전돼서 그대로 0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출력이 0이 돼 버린 거예요. 0, 0 같은 출력이 나왔죠. 이거는 레치의 그 정의에 위배돼요. 출력은 항상 반전 출력이 나가야 되는데 출력 두 개가 0, 0이 나가 버리면서 이거는 포비든 이제 불능이 됩니다. 불능 상태다. 불능 상태다. 뭐 불능 상태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쓰면 안 되는 상태, 문제가 되는 상태, 이건 잘못된 상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R 레치는 사실 SR에 둘 다 일일이 들어가면 모순이 되죠. 리셋과 셋을 동시에 하라고 명령을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모순이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이 결과는 그 SR 레치가 가지는 그런 그 필연적인 어떤 단점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릴 텐데요. 뭐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서 해보기 바랍니다. 어쨌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거는 뭐냐면, 자, SR 레치라는 게 있는데 노아 타입의 이게 기본인데 이게 이제 R이 붙고 밑쪽에 S가 붙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Q 프라임인데 여기 이렇게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저장하느냐 하는 건데요. 데이터를 이 안에서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데이터가 꼭 그 로지컬하게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보이게 만들어 놓은 그런 회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난드 타입의 SR레치인데요. 앞에서 했었던 그 노아 타입의 SR 레치는 이제 액티브 하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로직 타입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액티브 로 타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작이 똑같은데 출력이 이제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을 보면 이제 R이 Q 쪽에 붙어 있죠. 이건 이제 S가 Q 쪽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동작이 약간 다릅니다. S가 이제 1이면 그 Q가 1이어야 되는데 이제 0이고요. 이제 1, 1이면 어떻게 되냐면 보유를 합니다. 보유하고 그리고 R이 1이면 원래는 Q가 이제 0이어야 되는데 리셋이니까 요게 이제 다시 써보면 요게 이제 리셋이고요. 요게 이제 셋인데 이제 반대 동작을 하는 거죠. R이 1인데 Q가 1입니다. 1, 1이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보유를 하고 동작을 0, 0이면 포비드입니다. 이제 불능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는 쓰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SR-H에서 입력이 00이 들어가는 조건, 그러니까 이 난드 타입인 경우는 00이 들어가는 조건을 쓰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노아 타입인 경우에는 그 입력이 1, 1인 경우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 복잡하게 왜 노아 타입도 만들고 난드 타입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난드 타입은 액티브 로까지 만들어 가지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 하나만 그냥 잘 쓰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SR-H의 어떤 기본 개념 요걸 잡기 위해서 지금 노아 타입을 우리가 배운 거고요. 요게 이제 기본 개념을 배우려고 한 거고, 근데 이 노아 타입은 확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난드 타입으로 다시 우리가 합니다. 요 난드 타입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난드 타입에 약간의 회로를 넣어주게 되면, 플러스를 해주게 되면 이제 클락 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SR-Latch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앞에서도 봤지만 클락이 없죠. 우리 래치에서 클락을 쓰기로 했었는데 클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클락을 사용을 한, 클락 펄스를 사용을 할 여지를 주려면 지금 노아 타입은 안 되고 난드 타입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로 방식을 썼고, 요거를 이제 한 단 게이트를 더 추가를 하고 클락 펄스를 붙이면 이제 액티브 하이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의 래치로 이제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노아 타입 같은 경우는 액티브 하이 방식이라서 이제 S가 1이면 출력이 1이고 R이 1이면 출력이 0인데 난드 타입은 액티브 로 방식이라서 반대로 되어 있다. S가 1이면 출력이 0이고 R이 1이면 출력이 1이다. 이렇게 뒤집어져 있고요. 그게 따라서 불능인 상태도 각각 반대입니다. 노아 타입은 1, 1이면 불능인데 난드 타입은 00이면 불능입니다. 자, 지금 그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자, SR-Latch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난드 게이트로 이루어진 SR-Latch를 왜 하느냐, 액티브 로 방식을 여기 이게 있는데 왜 난드 타입을 쓰느냐 하는 것은 이 난드 타입의 래치가 확장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락 펄스를 갖는 래치를 만들거나 그것을 활용을 해서 플립플랍을 만들 때는 난드 타입이 좋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이제 그 비교한 그걸 이렇게 뒀으니까 그냥 이거는 뭐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SR-Latch, 난드 타입의 SR-Latch를 확장을 해놓은 확장 버전인데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앞에서 봤었던 그 액티브 로 타입의 SR-Latch가 되는 거죠. 난드 타입의 액티브 로 출력을 갖는 난드 타입의 SR-Latch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요 단을 하나 더 붙였어요. 난드 게이트를 더 붙여가지고 한 단 더 레벨을 하나 늘렸죠. 요게 이제 그래서 1레벨, 2레벨 해서 2레벨 로직이 됐고, 그 입력을 이쪽 뒤로 뺐습니다. 뺐는데 지금 똑같은 형태인데 여기에 요렇게 난드를 하나 더 붙이고 요렇게 해서 클락 펄스를 뽑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enable이라는 신호로 지금 써놨지만 사실 이게 이제 클락 펄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클락 펄스 이 enable 신호가 0이면 요게 0, 0이고 이게 1, 1이 됩니다. 그죠? 1, 1이면 이 앞에서 어떤 동작이었냐면 이 동작이에요. 1, 1이면. 무슨 말이냐면 보유 동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유. 즉 enable 신호가 0이면 항상 여기가 1, 1이 되니까 항상 보유 동작을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락 펄스의 개념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enable 신호고요. 클락 펄스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0일 때 이 enable 신호가 0일 때 클락 펄스가 0일 때는 어떤 동작을 한다? 보유 동작을 한다. 우리가 앞에서 레치의 동작에 대한 정의를 했을 때 그렇다고 했죠. 레치는 어떤 거다? 클락 펄스가 0일 때는 가만히 있고 보유하고 1일 때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저장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레치다라고 레치를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이게 레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enable 신호가 1이 되면 그러면 여기가 이제 1이니까 이제 SR에 따라 가지고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S에 1이 들어가고 R에 0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R이 0이니까 여기는 그대로 0이고 여기는 1로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1, 1이니까 이제는 이게 1이 될 거고요. 출력이 이게 0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S 여기 난드 타입 SR 레치에서 0, 1이면 즉 R이 1이면 출력이 어떻게 나갔죠? R이 1이면 Q가 1이 됐고요. Q 프라임이 0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중간 결과 말고 요 끝을 보면 S에 1을 넣으니까 Q에 1이 나온 Q에 1이 출력이 된 그런 우리가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S가 1이면 출력이 1이다. 이번에는 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S가 0이 됐고 R이 1이 된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0이니까 이 값이 이번에는 0이 돼버리고요. 반전 출력이 돼서 1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1, 1이니까 이게 1이 될 거고요. 반전 출력이 돼서 0이 나옵니다. 즉 1, 0이 나왔어요. 1, 0이. 난드 타입의 레치에서요. S가 1이면 출력이 이제 0이 됩니다. 그쵸? 이거는 1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리셋이 1이니까 출력이 0이 되더라. 이렇게 기본 우리가 그 노아 타입의 기본 레치에 대해서 동작을 배웠을 때 그 동작이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하이 방식의 SR 레치 동작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레치라는 거는 혹은 플립플랍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어떤 지금 S하고 R이라는 입력이 있고 요렇게 지금 enable 혹은 클락 펄스가 이제 들어갔고요. Q가 있고 Q 프라임이 이렇게 출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가 데이터를 저장시키고 싶어요. 데이터를 저장시키고 싶은 건데 이때 이제 1이라는 데이터를 저장시킬 수도 있고 혹은 0이라는 데이터를 저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Q로 나오게 되는 거죠. 1이 나올 수도 있고 or 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Q 프라임은 반전돼서 나오는 거고 이제 Q만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1이라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려면 1이라는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1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1이라는 값을 넣어줄 수도 있지만 1이라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1이라는 값이 저장되도록 출력에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입력을 어떤 조합을 만들어 주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을 탁 줘가지고 1을 저장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1이 저장되도록 입력의 어떤 조합을 만들어 주어서 1을 저장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SR은 값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SR의 조합을 이용을 해서 이 렛치가 갖는 값을 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요게 좀 안 헷갈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까 전에 데이터 입력을 주면 그걸 저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값이 지금 입력 비트가 두 개나 있고 그것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조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유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데이터를 그냥 줘가지고 저장하는 거랑 다르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메모리에 대한 개념이 그런 거예요. 반드시 어떤 값을 탁 줘서 그게 저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특정한 값이 저장되도록 내가 입력을 잘 조절을 해주는 것도 이 메모리의 형태입니다. 지금 SR렛치가 그렇고요. 뒤에 가면 JK 이제 렛치 플립플랍도 나오는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2비트입니다. 얘네들의 조합을 통해서 특정한 값을 저장을 하거나 출력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D렛치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데이터 렛치라고 해서 들어오는 값을 그대로 저장하는 형태를 갖습니다. 이제 보통은 사실 이걸 다 쓰고 있어요. 웬만하면 다 칩 설계할 때는 이걸 씁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1을 입력하면 1이 저장되고 0을 입력하면 0이 저장돼서 출력이 되는 이제 그런 걸 사용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D를 만들려면 SRJK를 알고 그로부터 D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좀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특정한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것은 그 데이터를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줄 수도 있지만 특정한 데이터가 저장되도록 그 입력들을 조절해 줄 수도 있다. 입력값들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값이 저장되게 혹은 출력되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